여기는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인근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종묘지구에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세계유산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국내법에 의한 세계유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규제를 받게 그렇게 되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네스코에서 와서 각기 영향평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원래의 규정이 71.9m였습니다. 그 청수 높이 고도 상한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경무해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주장하는 것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며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단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SNS를 했죠. 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면서 법령을 개정해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과장을 하고 단정을 해. 법을 만들면 자기가 지켜야지. 어떻게 할 거야. 오세훈 시장 항상 저런 식이에요. 자기가 가장 잘한다. 그렇게 잘하는 수상버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수상 택시인가 버스인가. 근데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저런 말을 주목할 게 아니고 누가 이 안 될 사업을 되게 만들었나 그걸 봐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비리가 있고 돈이 오가는 법이거든요. 이 종묘 때문에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누가 되게 만들었지? 이 한겨레 21팀이 아주 중요한 보도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 중요도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로비스트 관련 기사인데 이 사업에 로비스트가 있었다는 취지의 네. 탐사 보도예요. 그게 누구냐면 2020년까지 바로 그 세운지구 재개발을 총괄했던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 강모란 분인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이 개발을 주도한 한호건설과 수억도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두고 그 사건 변론을 맡은 정도의 이해 충돌인데 이것만으로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 한겨레 21 보도 따르면 이제 부동산 개발 문화재 자문 그런 명목으로 용역비 3억 6천 받고 그 건설사 사무실도 제공받고 그리고 로비스트 활동도 했다는 증언도 한겨레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그게 아니고 이분이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용역비를. 네. 본인은 이제 이 종묘권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긴 한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서류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성동구청장이 후보가 되게 만드는 거는 오세훈 시장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대선 직후인데 그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할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뉴스 다뤘었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구청장 공천에 개입하는 녹취 몇 개 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잖아요. 네. 서초구청장. 그렇지. 네, 전성수, 강성구청장, 김태우.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이 예로 나왔는데 그때 그러면서 여러 녹취가 있었는데 윤석열의 개입을 암시하는 녹취도 나왔죠 그때. 그 대목 한번 들어봅시다. 김건희 여사를 그때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해서 이게 안 되니까 막 온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막 온 대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김건희
씨 개입을 뜻하는 녹취. 그치, 저게 더 인상적이지. 윤석열 녹취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그중에 김건희 개입을 뜻하는 녹취인데 저거는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가 구청장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때예요. 근데 그때 성동구청장이 됐네? 제가 주목한 건 그 점입니다. 그리고 정무요건을 메이드하는 컨설팅을 해준 의혹이 있고, 그리고 3억 6천을 받고, 이 양반을 이 한옥건설에 소개해준 사람이 누굴까? 용역비는 자기가 다 가져왔을까? 성동구청장은 어떻게 됐을까? 후보가? 저는 이것은 건진 또는 김건희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했을 법한 종류의 작업의 냄새가 익숙한 냄새가 이건 더 추적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주목합니다. 그런 류의 스멜이 난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겨레 21에서 지금 꾸준히 서울시의 세운지구 이 재개발 관련된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환 기자를 비롯한 3명의 기자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한겨레 21을 통해서 알게 됐던 내용은 세운 4구역 이곳에 뭐 초고층으로 이제 건물 올린다. 그 용적률이 높아져서 고층 올린다. 그리고 종묘에 이 영향을 준다. 유네스코에서 그러지 마라 그랬다 등의 이유 후에 나왔던 내용이 한호건설이라는 한 건설이 이 당시에 땅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 뭔가 조건들이나 이런 게 안 맞았었을 때 한호건설에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공교롭게 그 타이밍에 그 요청들을 다 받아들였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초과 이익이 생긴다면 한호건설이라는 한 회사의 한 30%의 이익이 돌아간다. 이 이후에 또 추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울시에서 왜 이러는 거냐 뭐 이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관련된 보도가 하나 나온 것이 서울시의 1급 공무원을 하시던 분이 퇴직한 후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이 회사가 서울시하고 용역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다. 이게 그럼 한호건설이나 이 세운지구의 재개발과 연결이 되느냐? 요 내용을 취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취재할 때부터 서울시에서 막 부시장급 인사가 한호 일을 봐준다. 그래서 한호가 우리는 용적률 올린다. 우리는 서울시랑 직접 협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2020년까지 서울시 1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1급의 의미는 뭐냐? 이분이 이제 건축직렬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건축직렬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입니다. 최고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의 모든 도시 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연구소를 차립니다. MK 도시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차리는데 이 연구소와 한호건설이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자문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직접 입수한 계약서랑 세금 계산서 등을 확인하면 최소 3억 6천 그리고 지급된 횟수는 10회. 한 번에 줄 때마다 뭐 한 3천만 원 줄 때도 있고 6천만 원 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줘요. 그렇게 돈을 이제 받아갖고 한호건설 본사 사무실에 사무실까지 내줬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 있어요. 그 계약 내용은 뭐냐? 한호건설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과 용역이에요. 근데 업무 영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뭐 이렇게 자문한다.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자문한다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하나가 뭐더라? 뭐 세 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 배달이랑 비슷해요. 배달이랑 비슷해. 신속 정확 하나 보더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해서 자문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그때 한호가 추진하던 게 뭡니까? 세운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2년도 되지 않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일을 봐준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로만. 이 자체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문을 하는 기간에 한호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 세운 3지구와 6지구에서 부동산 PF가 막혔죠. 그렇죠. 대출 연장이 안 될 뻔했는데 대주단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용적률을 높여와라. 하나 그다음에 통합 개발을 해와라. 근데 그 해 어떻게 됩니까? SH가 그 두 가지를 발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PF 연장이 되죠. 바로 다음 달에. 네, 예. 다음 달에. 그래서 사업이 이제 인허가가 나고 또 한 가지 세운 사구역 관리 계획 인가가 낮던 세운 사구역의 용적률이 높아지죠. 2배. 이건 거의 재개발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도심에 그러니까요. 1000% 용적률을 갖는 건물을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게 되죠. 어허. 이 기간에 서울시 전관이었던 최고위 전관이었던 강맹훈 전 실장이 3억 6천대의 자문료를 받고 한호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강맹훈이라는 인물은 그 이후에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성동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요. 아, 그 유명한 성도. 예, 네. 그 성동구청장이 지금 아시는 그 정원호 구청장하고 붙었던 것인데 네. 타이밍상 보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맹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건축 관련된 직군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고위직이었고. 그리고 가장 전문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세운 지구가 뭐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일련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사람인데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한호건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용역 계약을 했었고 그 타이밍에 말씀하신 것처럼 SH가 뭐랄까요 기존의 어떤 룰을 다 깰 깨버리고. 정도로 굉장히 타격적으로 타격적으로. 보이는 타격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결정을 하면서 한호건설은 갑자기 확 그 이익이 늘어나는 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관인 거잖아요. 전관이죠.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한호가 그 당시에 너네 이렇게 힘든데 괜찮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괜찮아. 우리는 서울시에서 최고 데려왔어. 이 사람이 일 봐주고 있어. 이렇게 공공연히 말을 하고도 아하. 다녔대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에 가면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문제고 어떤 식에 막혀 있고 어디를 뚫어야 혈이 뚫린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한다는 한호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접 얘기한다는 창구가 만약에 이 강맹훈이라는 인물이었다면 이 오세훈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취재를 하니까 이 사무실에 가봤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이 네, 저희 기사에도 있는데 세운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대표한테 서울시 공무원이 그 강맹훈 사무실에 한번 가보세요. 강맹훈이 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강맹훈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뭐해요. 그랬는데 세운지구 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만나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관여죠. 근데 이게 관여 정도가 뭐냐가 다를 텐데. 그렇죠. 강맹훈은 그 세운지구 개발 사업을 10수년 전부터 틀을 계속 짰던 사람이에요. 어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일 때는 오세훈 시장 입맛에 맞춰서 짜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 박원순 시장 입맛에 맞춰서 짜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거의 히스토리를 다 짠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공로로 도시재생실장까지 한 거예요. 예. 근데 달라진 조건은 하나였죠. 시장이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그 직렬에서는 그걸 하고 이제 부시장이 되면 할 수 있는 출세를 다 하는 건데 네. 그걸 못 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와서 연구소를 차려서 자기가 민간에 와서 민간에서 그 사업으로 이익을 보려고 덤비고 있는 사업자에게 자문을 해준다. 예. 제가 이걸 처음 취재할 때 이 도시 쪽 관련된 그룹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이건 그림을 너무 이쁘게 그려서 약간 음모론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티나게. 아 티나게 그렇지 예, 말이 안 너무 예, 대놓고 예, 너무 대놓고. 왜냐하면 서울시 도시 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강맹훈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과장 때부터 그 부서에만 예, 있어왔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어지간한 그 재개발을 건드려왔고 강맹훈이 성동구청장에 나왔을 때 여러 차례 유세 지원을 갔습니다. 같이 가죠. 예,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시 주택개발 도시개발에 전부 기여했던 전문가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정원호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2022년 선거가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선거에. 대통령 당선되고 예, 바로 있었던. 거의 다 예. 이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분야의 전문가인데 서울시에 말하자면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바로 퇴직하자마자 이걸 하고 수억 원대 돈을 받는다? 그럼 이게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은 그냥 위반, 이게 업무를 한 것만으로도 위반이고 저희가 인사혁신처에게도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하. 만약에 자문계약을 맺을 거면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근데 네. 아무런 이제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강맹훈이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알고 네, 이런 방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사업을 하려고 덤비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움을 줬다. 이러면 법적으로 영역이 또 다릅니다. 그렇지. 이건 예. 그 옛날에 그 강남 1970인가 영화 보면 네. 그 강남 개발할 때 네.
강남을 개발할 걸 알고 강남 땅을 미리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리 생각하는 알고. 부동산 비리라는 건 그쪽이잖아요. 한호가 뭔가 이게 사구역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계속 땅을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근데 한겨레 21에서 지적도를 전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30%가 한호가 샀더라. 네. 라는 것부터가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재 저희가 시작. 한호한테 땅을 판 토지주들도 처음에 한호가 땅을 사러 들어왔을 때 얘네 땅을 왜 사러 들어온 거지? 이게 그때는 어차피 그 개발 이슈가 예, 없었으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다 나서 개발 이익이 이미 빤한데 예. 왜 갑자기 한호 같은 프로가 여기다 땅을 산다는 거지? 생각을 했던 그러면 한호는 거기다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한호가 살 때는 이미 난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다 올랐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도 한호가 들어온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한호는 그때 우리가 무조건 용적률 올릴 수 있어. 그렇지. 이 확신이 그거 없으면 없으면 들어올 안 수가 하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왔다. 근데 그 알게 되는 과정에 이 강맹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작동을 했다면 대단히 이거는 문제가 엄청난 있는데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주요하게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 용적률을 상향을 하면 개발이익 2배가 되는데 이 개발이익의 30%를 민간업자 하나가 먹는다. 그렇죠. 이거였고 두 번째가 근데 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게 개발계획의 변경인데 이 주요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하면서 설계를 공모를 하거나 입찰을 하지 않고 히림이라고 하는 수의 계약이 김건희의 이루어졌다. 김건희와 예. 가장 가까운 회사한테 수의로 520억을 대 계약을 했다. 근데 그 주에 말하자면 그 전에 국제공모 당선된 업체가 우리가 이거 계획을 다시 짤까요라고 했는데 SH가 그걸 씹고 바로 그냥 히림을 줘버렸다. 예. 수의 계약으로. 요거고 지금 세 번째.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던 서울시의 최고위직 전관이 수억대 자문료를 받고 활동을 했다. 요거까지를 이제 그렇습니다. 밝혀.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4억 6천이겠지.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건 이제 충분히 확인해봐야 의심할 수 있는 되겠죠. 내용이죠. 제사- 지금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이군요. 강맹훈이라는 인물이 성동구청장에 출마했을 때, 요건 지금 그 전자세금계산서였고, 그러니까 구청장 출마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가서 이제 지원 유세했던 합동유세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그때도 뭐 계속 그 얘기했다는 거죠. 서울시 도시개발에 전부 관여한 사람이다. 성동구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자 강맹훈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3억이 넘는 그 용역비를 받았다. 이게 강맹훈의 뭐 어찌 보면 이익이라고 보자면, 그럼 오세훈 시장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연결을 시켜 보자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묘에 갑자기 빌딩 지어서 종묘에 그 경관을 해치는 그 일을 한 때에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해봐야죠. 그게 잘 되길 거기까지는 말하기가 바랬고, 조심스러운 건가? 아직 모르는 연결고리를 수사를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 강맹훈 이 사람이 역할을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취업 제한에 안 걸리나? 근데 아까 되게 노골적으로 했다고 네.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노골적이 아니라 좀 자기는 이제 자문 회사를 차린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문료 명목으로 이제 자문을 뭘 하는지까지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사실 이게 취재가 쉽지도 네. 않으셨을 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을 자문하는 게 주 역할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공직에 있었어도 자문할 게 상당히 제한이잖아요. 뭐 변호사나 이런 자문 업무가 주업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차린 것부터가 사실 이걸 위해서 한 그렇죠. 위장 네. 뭐 이런 성격. 그런 이게 의심도 변호사들도 하는, 예. 그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벗으면서 이제 변호사를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할 때 지역도 이제 제한을 하지만은 네. 본인이 그 전에 했었던 업무와 관련된 그 수사나 혹은 뭐 재판과 관련된 그 건이나 그 사람들을 대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이 공직자윤리법 여기에 지금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나가려고요. 원칙적으로는 자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냥 뭔가 맞는 것 자체를 못하기는 못해도 맞아요. 자문을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이 사람이 옛날에 하던 업무랑 똑같은 거다 내지는 관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기자님 말한 것처럼 건별로 이거를 컨펌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는 이제 그냥 두리뭉실 그렇죠. 넘어갔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거랑 자문을 하는 게 달라요. 다르니까. 예. 취업을 하면 더 말하자면 그건데 이거 자문도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유권 해석을 받은 건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거는 하면 안 하면 되는 안 거예요. 되지. 예. 그거는 만약에 그걸 할 거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 통으로 그냥. MK 도시연구소는 사실상 1인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일하는 사람이 강맹훈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뭐가 명시돼 있습니까? 사무실 사무실을 제공하는 한호에 거. 두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한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공직자윤리법 등등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이나 이 부분들은 뭐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아니면 이제 또 한겨레 21에서 꾸준히 취재를 하겠죠. 이게 후속 보도가 지금 준비가 됩니까? 네, 뭐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진짜 있고요. 끝까지 판단해요. 이제 그 2017년 국제공모에서 당선됐던 네덜란드 업체인 K캅이 서울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공모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K캅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왜 어쨌든 이거를 희림해 주게 됐는가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강맹훈이 서울시에 가서 작업을 하려면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서울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 부분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